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제2의 인생을 응원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 잠자리는 편안하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게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 때문에 자다 깨다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위산역류, 역류성 식도염 때문인데요. 이게 단순히 속이 좀 쓰린 정도면 참겠는데 밤마다 잠을 설쳐서 다음날 일상까지 망가지게 되면 정말 고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먹어보고 식단도 조절해보지만 생각보다 쉽게 낫지 않아서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취하는 잠자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이 지긋지긋한 위산역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위산역류로 고생하시는 중년분들을 위해 왜 밤에 유독 증상이 심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자야 위산이 역류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꿀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왜 우리 몸에서 이런 위산역류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원리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의 식도와 위 사이에는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일종의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의 역할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문을 열어주고 음식이 다 내려가면 문을 꽉 닫아서 위장 속에 있는 음식물이나 강한 산성인 위산이 다시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괄약근의 힘도 예전 같지 않게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문이 헐거워지니 위 속에 있어야 할 위산이 자꾸만 식도 쪽으로 새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중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으로 위산이 아래쪽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자려고 눕게 되면 우리 몸이 수평이 되죠. 이때 헐거워진 괄약근 사이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훨씬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식도는 위장과 달리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점막이 없어서 아주 소량의 위산만 닿아도 쓰라리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의 핵심, 어떤 자세로 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일까요? 우리 몸의 장기 배치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위장은 우리 몸의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밑으로 볼록한 J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눕게 되면 위장의 불룩한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식도와 연결된 입구 부분은 상대적으로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위산이 위장 주머니 안에 고여 있게 되고 식도 입구까지 찰랑거리지 않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장의 위치가 식도보다 위쪽으로 가거나 수평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산이 마치 컵을 기울인 것처럼 식도 쪽으로 쉽게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왼쪽으로 누워 잤을 때가 오른쪽으로 누워 잤을 때보다 위산 역류 횟수가 훨씬 적고 역류하더라도 위산이 다시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속쓰림 때문에 고생하신다면 오늘 밤에는 꼭 왼쪽으로 몸을 틀어 누워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왼쪽으로 눕는 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상체의 각도를 조절해주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게 베개만 높게 베는 겁니다. 베개만 높게 베면 목만 꺾이게 되어 오히려 복압이 높아지고 위를 압박해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고 일어나면 목과 어깨가 뻐근해지는 부작용도 있죠. 올바른 방법은 허리 위쪽부터 머리까지 상체 전체를 완만하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이를 위해 제작된 역류 방지 베개나 외지 베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 15도에서 20도 정도의 경사를 만들어 상체를 살짝 들어주면 왼쪽으로 누운 자세와 중력의 효과가 합쳐져서 위산이 역류하고 싶어도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당장 그런 베개가 없다면 이불이나 낮은 쿠션을 활용해서 등 뒤부터 머리까지 완만한 경사를 만들어 보세요.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의 습관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년이 되면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녁 식사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취침 전 최소 3시간, 가급적이면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음식이 위장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눕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자세를 취해도 역류의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저녁에 기름진 음식이나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위장이 이를 소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위산을 분비합니다. 밤새 위산 지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녁 식사는 최대한 가볍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해서 소파에 비스듬히 눕는 자세는 위산 역류의 지름길입니다. 식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집안에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위장이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중력의 도움을 받아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넘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누울 자격이 생기는 셈이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기호식품들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히 커피와 술 그리고 탄산음료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앞서 말씀드린 하부식도 괄약근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저녁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밤새 괄약근 문을 열어두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이 괄약근도 근육이다 보니 술 기운에 문이 헐거워지게 됩니다. 탄산음료는 위장 안에서 가스를 만들어 복압을 높이고 위산을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저녁 시간에는 따뜻한 물이나 카페인이 없는 차를 소량 마시는 것으로 대체해 보세요.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원인은 바로 복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이살이라고 하죠. 복부 비만이 생기면 배 안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압력이 위장을 꾹 누르니 위산이 위로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 특히 복부 비만 관리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있어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잠잘 때 너무 꽉 끼는 잠옷이나 허리를 압박하는 옷을 입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편안하고 헐렁한 옷을 입어서 배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해 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물은 분명 건강에 좋지만 잠들기 직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위장에 물이 가득 차면 그만큼 역류하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입이 마른다면 한두 모금 정도로 축이는 정도로만 마시고 수분 섭취는 주로 낮 시간대에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실 중년의 건강은 어느 한순간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습관들이 지금의 내 몸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면 충분히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왼쪽으로 눕기, 상체 약간 높이기, 야식 금지, 카페인 줄이기 같은 것들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왼쪽으로만 자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자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자세로 돌아오거나 오른쪽으로 돌아눕기도 하죠.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왼쪽으로 누워 잠을 청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다 불편하면 잠시 자세를 바꿨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몸을 적응시켜 나가는 겁니다. 요즘은 옆으로 자는 것을 도와주는 긴 바디필로우 같은 제품들도 많으니 그런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목소리가 계속 쉬어 있거나 음식물을 삼키기가 힘들 정도로 증상이 악화된다면 그건 단순히 자세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꼭 전문의를 찾아가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방치하면 식도 궤양이나 발해식도 같은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주 드물게는 식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건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세대입니다. 돈이나 명예도 중요하지만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자세가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하던 그 쓰라린 통증을 씻어내줄 마법 같은 해결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위장의 구조상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위산 역류 방지에 가장 유리하다. 둘째, 베개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체 전체를 완만하게 높여주는 것이 좋다. 셋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에서 4시간 전에 끝내고 식후에 바로 눕지 않는다. 넷째, 카페인과 술, 복부 압박을 피한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삶의 질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건강 정보를 나누는 일이 저에게도 큰 활력이 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역류성 식도염 극복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길이니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밤마다 속쓰림으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실속 있고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꼭 왼쪽으로 누워서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